117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라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기재가 되어야 되죠. 1번에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2번에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3번에 연구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쭉 보면 답이 4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 부채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무형자산이 자산에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정률법으로 한다. 아니, 제일 기본이 뭐예요? 정률이 아니라 정의법이겠지? 내가 잘 봐서 좀 애매하다는 정의법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기말에 창고의 재고 금액을 실수한 결과 30만 원이 없고 추가로 아래의 항목을 발견했대요. 아래 항목을 고려해서 적절히 수행할 경우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만 원 있는 거에다가 더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내가 판매자예요.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래요. 그럼 내가 그 판매자인 경우에는 운송 중인 경우 일단 내 걸로 봐야 되겠죠. 아직 도착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2만 원은 추가해 줘야 될 것이고요.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 이건 내게 아니라 위탁자 거니까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거 맞죠? 2번, 단기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인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나 부대 비용들을 취득 원가에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린 거는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4번에 대한 내용도 잠깐 보면요.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단기매매 증권일 때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건 평가손익을 의미하는 거고, 이때 발생한 평가손익은 단기 손손익에 반영한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6번입니다. 회계 처리로 인한 부채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부채로 처리된 금액이 얼마냐는 건데, 차변의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감소예요. 대변의 미지급배당금은 부채의 증가예요. 법정적립금은 뭐 말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자본의 증가로 보는 게 맞겠죠. 자본의 증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채의 증가로 처리되는 금액이 20만 원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 여기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인데 왜 2만 원일까? 뭐에? 10%는 잘 찾았어. 뭐에? 얘기했어요? 자, 안 들렸는데 들린 것처럼. 맞아요. 그거예요. 잘했어요. 현금 배당금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미지급 배당금이 20만 원이니까 그거의 10%로 2만 원이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이익이익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주식 배당은 재산상의 증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이익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자본 감소, 자본 증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합니다. 맞죠?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여금은 당기 이익여금 손상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할 때 보면은 원, 손, 이, 재 가잖아요. 그러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뭘 보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제일 위에 나오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보라고 그러죠. 맨 밑에 나오는 차기월 이익여금을 볼 게 아니라 맨 위에 나오는 미처분 이익여금. 이게 처분 전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라는 거예요. 맨 위에 거.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 시 순자산의 증가 발생하지 않죠. 주식 배당한다고 하면 재산의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매출액이 영업 관련된 수익이에요. 영업 수익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요거는 원가회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자, 3척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그럼 여러분 직접 노무 시간을 체크해 놓으세요. 왜냐면 그걸로 나눠야 되니까. 제주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이건 시간이니까 대입주세요. 제주간접원가 예상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면 9번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게 배부율이라는 걸 그려야 되잖아요. 배부율. 근데 예정 배부율.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예산액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예산액을 예정 배부 기준, 예정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5만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5만 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씩이냐 이거예요. 시간당 얼마씩. 그러면 30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을 하니까 배부율이 60이 나오죠. 시간당 6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기서 예정 배부액은 음식으로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이라고 했죠. 실제 배부 기준.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6월에 제조간접이 실제 발생액은 이거 볼 게 아니라 50만 원 실제 직접 노무 시간 배부 기준이니까 실제 직접 노무 시간 3,000시간을 여기다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3,000시간 이걸 곱하면은 18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배부 차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제조간접비 계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실제 예정이라고 했었죠. 실제는 50만 원, 예정은 18만 원, 예정이 더 적다. 과소 배부됐다. 30만 원.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이에요. 다음 항목을 원가 행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말하는 건데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요거 변동비, 매월 일정하게 발생 임차료, 고정비, 시간당 지급하기로 한 노무비, 변동비, 사용량에 따라 발생한 전기료, 변동비.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은요, 여러분.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건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껌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공비는 직접 노비와 제조 간접비다라는 것만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 배분법은 보조분 상환의 요소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 맞는 설명. 직접 배분법은 보조분 상환의 용역수수 관계가 밀접하다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죠. 오히려 결과가 제일 부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수돗물 면세 대신 일반 의약품은 과세죠? 과세. 그래서 여러분 조제약은 면세지만 일반 의약품은 과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참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굉장히 치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답이 없더라고 처음 읽었을 때. 뭐야 그런데 할부 판매 한 2번, 3번 읽었어요. 그래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맞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반환 조건부 판매는 써보고 네 맘에 안 들면 반품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저 이거 쓸게요 혹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거나 이런 것들 맞는 말이죠.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근데 여기는 뭐야? 받기로 한 때인데 이건 수령한 때라고 써있죠? 그래서 짜증나는 거죠. 말이 이거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이건 실제 수령을 말하는 거고 원래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을 말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자, 마지막 문제 15번 보면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영세율 제도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